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동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거부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시범운 도시 반대한다. 인류 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거부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시범운 도시 반대한다. 인류 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거부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시범운 도시 반대한다. 인류 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거부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시범운 도시 반대한다. 인류 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거부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입니다. 우리는 이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앞에서 지금 오랫동안 집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신분증, 그리고 15분 도시, 자, 이런 것들이 총 망라됐을 시에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인류가 완전하게 통제되는 이런 사회를 이들은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설정한다라는 말이죠.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반대하고 있고, 이 한국은행 앞에서 하고 있는 이유도 이 CBDC라는 것을 이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함정이 있다. 우리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CBDC를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에서도 뭐 CBDC 한강 프로젝트가 뭐 잘 안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한강 프로젝트 뭐 시즌 2
다시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나왔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CBDC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마치 전 세계적인 이 CBDC 의제가 좌절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사실은 CBDC 대신에 민간 기업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자,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CBDC가 됐든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기본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능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행하는 주체는 다르죠. 중앙은행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민간 기업이나 민간 은행에서 하느냐, 그 차이일 뿐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압수가 가능한, 추적이 가능한 디지털 화폐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CBDC를 하지 않는 대신에 USAT라는 것을 발행했습니다. USAT. 이것은 민간 기업인 테더라는 기업에서 발행한다라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연준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고 미국 정부의 지니어스 법안의 비호 아래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인정한 CBDC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화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CBDC라는 것의 위험성을 막 알리고 그것을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사람들이 이 용어가 바뀌면은 마치 다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사실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이 디지털 화폐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행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언제든지 이들이 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압수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다는 점. 자,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중앙은행에서 하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우리의 자산을 이들이 마음대로 강탈할 수 있는지, 자,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리고 있고, 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인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이런 곳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역시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하게 법제화됐을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돈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하게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지털 화폐, 자,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두 번째가 사실 이 CBDC나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의제가 바로 이 디지털 ID,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자, 이것은 편리하다. 내가 지갑을 안 갖고 다녀도 되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되니까는 편리하고 그리고 오히려 뭐 안전하다. 어떤 내 핸드폰을 도용해 가지고 누가 어떤 범죄에 연루된다라든지, 자, 그럴 위험성이 없다. 뭐 이렇게 이들은 홍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모바일 신분증이 나중에 이 디지털 ID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디지털 아이디의 일부입니다. 이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 아이디라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이래? 稍微快点。 이 신분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모바일 신분증은 그 디지털 아이디 안에 어떤 신원을 인증하는 체계일 뿐입니다. 이 디지털 아이디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들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생체 정보, 물론 지금 모바일 신분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도 여러분들의 안면 인식을 하는 기능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모바일 신분증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안면 인식으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아마
핸드폰에 깔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체 정보가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연결되죠. 우리들이 반대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 이 CBDC나 이 스테이블 코인도 이 디지털 아이디 안에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블록체인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연결돼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 기술이 바로 디지털 아이디라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아이디가 없으면 뭐 CBDC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죠. 나의 특정 개인의 어떤 신원과 연결이 돼야겠죠. 그래야지 그 사람의 자산을 마음대로 이들이 프로그래밍 한다라든지 추적한다라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연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아이디 안에 현재는 카카오페이와 페이코라는 이 결제 시스템을 연동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여기에 디지털 월렛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월렛, 블록체인으로 기능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 자, 그것이 아마도 이 카카오페이 시스템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CBDC 지갑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전자지갑이 연결된다라는 것,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원과 연결되는데, 근데 생체 정보가 들어가죠. 여러분들의 안면인식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의 홍채인식 정보가 들어가고, 나중에는 아마 여러분들의 유전자 정보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구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추적할 수 있다. 자, 범죄가 사라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죠. 범죄는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 근데 이들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걸 들여올까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회에 혼란이 있어야지 그들의 의제를 진행하기가 쉽습니다. 사회가 평화롭고 그러면 사람들은 요구하겠죠. 정부에게 자신들의 어떤 주권을 요구할 것입니다. 근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통제하는 집단, 통치 집단이기 때문에 혼란이나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서 사람들이 주권을 정부나 국가기관에 헌납하기를 바라는 그런 조직입니다. 기본적인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평화만 있고 범죄도 사라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자신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것을 뺏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사람들의 모든 자유를 뺏어야지만 그 사회를 통제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함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산과 연결돼야겠죠. 내가 돈이 없으면 저항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물론 많은 후원금을 받는 이런 집회가 아니고 일반 소시민들이 나와서 하는 집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정치 집회, 뭐 수천 명, 수만 명 나와서 하는 이 정치 집회와는 다릅니다. 정치 집회는 기본적으로 많은 후원금들이 들어갑니다. 여러 조직들, NGO, 자, 그리고 기업의 후원 같은 것도 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에서도 아마 후원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CIA, 한국으로 따지면 국정원 같은 조직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일반 사람들, 일반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조작된 여론이라고 보고 있고, 자, 이것을 우리는 이 통제된 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반대를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분열돼서 싸우다가 시간만 가는 꼴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치 집회가 아닌 실제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이 글로벌 어젠다, 의제에 대한 반대 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은 지금 한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다수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그 전부터 물론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2020년도부터 전 세계에서 이 디지털 아이디와 CBDC 도입을 계속해서 물밑에서 작업을 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그런 기사들을 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자기들 말로는 전염병을 막고 그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히고, 자, 이런 것이 중요한데 왜 물밑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했을까? 자, 그것이 바로 그레이트 리셋 때문이죠.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는 그레이트 리셋. 자, 이것이 실제 코로나 팬데믹의 목표였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보건 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질병청이나 각국의 이런 기관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의 어떤 건강을 염려해서 어떤 방역 조치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사람들을 특정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그리고 봉쇄를 통해서 경제를 마비시킨 다음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에 쏠린 틈에 이 CBDC와 디지털 ID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5G 네트워크, 이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는 이 5G 네트워크를 전 세계적으로 이들이 구축했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그걸 한 이유, 바로 그레이트 리셋 때문이죠. 디지털화,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는 것. 자, 그래서 비대면 사람끼리 안 만납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듣고 사람들끼리 어떤 화상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만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의 디지털화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분증을 디지털화하고 여러분들의 화폐를 디지털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 디지털화, 다른 말로는 토큰화라고도 합니다. 토크나이제이션, 토큰화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은 이 토큰화 과정, 자, 그것의 연속성에 있다. 코로나 팬데믹 자체가. 자, 그래서 마스크를 왜 이렇게 씌웠을까? 마스크가 바이러스는커녕 미세먼지도 못 막는다고 2017년도에 나와가지고 전문가까지 나와서 주류 언론에서 떠들어댔는 자들이 왜 2020년이 되니까는 그들의 내러티브가 바뀌어서 갑자기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했을까? 이것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죠, 거기서부터.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마스크 의무화를 통해서 이 안면인식 기술의 도입이 있었다.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안면인식 기술이 왜 들어갔을까? 바로 디지털 아이디 안에 들어가는 기술이죠. 그리고 지금 이 CCTV도 안면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AI CCTV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스라는 곳에서는 안면 인증을 통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얼마 전에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안면 인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안면 인식이 갑자기 막 도입되죠? 자, 그러면 알아야죠. 일반적으로 지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안면 인식 기술이 들어가 이제는 결제 시스템으로까지 도입되고, 그리고 핸드폰 만들 때까지 안면 인증을 하라고 하네? 이놈들 안면 인식을 하기 위한 거였구나. 이 모든 게 안면 인식을 왜 하려고 하지? 자, 디지털 아이디를 보니까는 모바일 신분증에 안면 인식으로 생체 인식을 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비썸이나 업비트, 바이낸스, 자, 안면 인식으로 생체 인식을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애플 페이스 아이디, 물론 이것은 좀 오래전에 나왔던 것이긴 한데, 사람들의 데이터, 생체 인식 데이터를 이들이 수집하고, 자, 그것으로만이 사람들의 신원을 인증할 수 있게끔 법제화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 법제화하는 가장 큰 움직임이 바로 디지털 아이디다. 디지털 아이디가 되면은 다른 것으로 인증 못합니다. 지문을 아무리 찍어대도 당신의 신원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물 신분증, 또 이 실물 신분증은 지금 이 화폐 박물관 안에 있는 화폐들처럼 구시대의 유물이 돼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실물 신분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죠. 사람들의 사생활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어떤 거래 내역, 경제 활동, 지출,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추적이 가능하고 압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화폐, CBDC가 됐던 스테이블 코인이 됐던, 자, 그 화폐를 정부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민간 기업에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갑, 여러분들 디지털 월렛에 100만 원이 있어도 이 100만 원으로 특정 물품만 구매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다른 물품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소비 쿠폰을 써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였죠. 어떤 지역을 벗어나면 쓰지 못하고 어떤 상점에서는 쓸 수 있지만은 어떤 상점에서 쓰지 못하는 물론 이것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명분, 물론 그건 거짓된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몇 평 이상 뭐 100제곱평방미터 뭐 이상은 에서는 쓸 수가 없고 그 이하의 영업장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서만 쓸 수 있고 이 지역을 벗어나면 못 쓴다. 자, 이런 식의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죠. 완벽하게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CBDC나 스테이블 코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자, 이 화폐를 정부가 쓸 수 있는 사용처를 정해주고 그리고 유효기간을 정해준다.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그것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자산을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주는 돈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걸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의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자산을 축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부가 주는 기본소득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UBI라고 합니다. Universal Basic Income이라고 해서 이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건데 한국에는 뭐 기본소득당이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똑같은 움직임을 하면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각 나라마다 정부가 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 집단이 있고 그리고 어떤 공무원들이 있고 관료가 있을 텐데 어떻게 모든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갈까? 이 모든 정보를 뒤에서 컨트롤하는 어떤 글로벌리스트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야지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팬데믹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텐데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지금 AI로 일자리를 뺏고 있죠. 왜 뺏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민간 기업들은 가장 높은 그런 수익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인간의 노동력보다 더 저렴한 AI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 현대 자동차 이런 공장에 로봇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화이트 칼라 직업들은 AI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격리는 AI 에이전트, AI 비서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되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CEO가 이야기했듯 변호사나 어떤 전문 이런 것들도 AI로 대체가 가능하다.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다 대체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직업,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 타겟이 될 것입니다. 지금 뭐 버스기사분, 택시기사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자율주행 택시가 미국에서 시범적으로 이 테슬라가 운행하고 있죠. 한국에서도 강남역 어디 그쪽에서 지금 자율주행 그런 택시인지 버스인지 그게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도입되면은 기존의 버스기사, 뭐 택시기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남는 직업은 없습니다. AI가 대체 못하는 직업들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극소수의 직업을 빼고는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빨리 AI라는 것을 이들이 마치 최근에 개발한 것처럼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이 AI, 지금 쓰이고 있는 AI는 오래전에 개발된 기술이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를 연산해서 작업하는 이 AI 프로그램은 오래전에 개발됐고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뺏으면은 여러분들 정부에 요구하겠죠. 일자리가 사냐? 자, 그러면 정부가 주는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을 받아라 라고 이들은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 이 해결책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해겔의 변증법이죠. 문제 반응 해결.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반응을 본 다음에 직접 해결책을 이들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겔의 변증법. 수천 년 동안 인류를 통제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되어 왔던 기술입니다. 자, 이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AI를 도입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고
사람들은 이 기본소득을 받지 않고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 기본소득은 디지털 화폐로 줍니다. 바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CBDC나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100만 원이 있어도 고기를 못 사 먹습니다. 정육점에서는 결제가 안 되게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비 쿠폰 그렇지 않습니까? 백화점에서는 못 쓰고 어디 상점에서 쓸 수 있고. 자, 이것이 프로그래밍입니다. 소비 쿠폰을 한번 생각 바랍니다. 어떻게 소비 쿠폰이 쓰였는지. 소비 쿠폰을 한 것은 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에 대한 실험 테스트이자 그리고 사람들을 길들이기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모든 사회에 도입이 돼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래 누렸던 자유가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 엘리트가 되겠죠? 설국열차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상류층이 타는 맨 첫 칸에는 고기를 먹지만 뒤에 칸에서는 바퀴벌레로 만든 어떤 단백질 바를 먹고 있죠. 자, 이걸 상상하면은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래 누렸던 것이 특권이 됩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중산층은 없습니다. 완전하게. 자, 그래서 초엘리트 집단 외에는 거의 다가 빈민이 되는데, 나는 그래도 한 몇 억 모아놨어. 그리고 좋은 직장 다녀. 제가 장담합니다. 자, 어떤 직장이든 다 대체가 가능하다고 했죠. 불가능한 직장은 없습니다. AI에 의해서 90% 이상이 대체된다라고 이미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만든 재산, 자, 그것을 디지털화하는 순간, 자, 그것은 여러분들 자산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고 압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상태에서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그들의 의제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 이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자,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는 집회를 수년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지금 피켓을 들고 있지만 이 노트 디지털 아이디라고 써있는 이 피켓은 영국에서 최근에 집회가 있었죠. 영국에서 집회에서 사용했던 그 피켓, 자, 거기다가 이제 뭐 한글로 된 추가를 한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뭐 수천 명이 나왔지만 실제로 반대를 어떤 청원이 있었죠. 디지털 아이디 반대 청원에는 거기에는 수십만 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회는 안 나왔지만은, 자, 이런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다. 영국만 그럴까?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 아이디라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대중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너무나도 없다. 인식을 못한다. 인식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반대를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시행했을 때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은 이 시스템을 우리의 사회 제도 안에 도입하기가 용이해집니다. 다수가 찬성하면은 그것이 선이나 진실이나 정의가 됩니까? 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가 믿거나 다수가 그것을 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나 선이나 정의가 아닙니다. 그 다수의 여론은 이 미디어를 장악한 특정 엘리트 집단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여론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은 죽을 병이고 백신은 만병 통치약이라고 홍보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인 줄 알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백신을 아니었으면은 백신을 그렇게 많이 맞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 그래서 다수의 여론은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다. 이 미디어를 완전하게 장악한 금융 엘리트 세력이 있죠. 록펠러 가문이라든지 아니면 블랙록이라든지, 자, 이런 금융 재벌들, 자, 이들이 마음대로 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 언론, 미디어를 활용합니다. 자, 미디어는 광고주들의 후원이 없이는 운영되기가 힘듭니다. 자, 제약회사는 이 언론의 가장 큰 후원자입니다. 자,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이 백신을 안 좋다라고 언론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제약회사 광고가 끊기면은 그 언론사가 생존할 수 있습니까? 자,
자, 경제의 이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은 범인을 알 수 있고 문제의 진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만 하나만 예로 들어도 문제는 명확해집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가 선이고 정이고 그들을 도와야 하고 그들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내러티브가 전 세계 언론에서 쏟아져 나왔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의심해 봐야겠죠. 왜 전 세계가 다 저럴까? 자, 그것을 추적해 보면은 역시나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제약회사였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이 군산 복합체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레이치온이라든지 자, 이런 군산 복합 기업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기고 있다. 이기고 있으니까는 더 지원해서 완전하게 러시아를 장악하자, 점령하자. 그 다음에 분열시켜서 약화시키자. 자, 이런 내러티브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언론에서 들을 수 없다. 언론에서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는다라든지 누군가에게 맡기면은 사기를 많이 당하죠. 보통 내가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은 잘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투자에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맡기면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누군가 중개인을 거치게 되면은 자,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투자금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을 찾는 과정도 누군가 대리인, 바로 주류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라든지 아니면 특정 전문가라든지 자, 이 대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 나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도 트이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보던 세상이 이렇게 매트릭스였구나, 거짓이었구나. 자, 이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막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하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이상한 일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상했기 때문에 자, 알아보다 보니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그런 팬데믹이 아니었구나, 거짓이었구나. 백신 그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얘기했던 것 거짓이었구나. 자, 이것을 사람들도 스스로 정보를 찾아가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주류 언론만 믿었다라고 하면 다 백신을 맞고 뭐 죽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백신을 맞지 않았죠. 우리 단체에서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그래 진실을 모르면 내 목숨 진실을 모르면은 내 목숨까지 뺏길 수 있는 세상이다. 그리고 목숨을 뺏기는 것, 자, 그것보다도 더 불행한 것, 여러분들의 모든 자유 의지를 뺏을 수 있다. 그것이 이들이 진행하는 그레이트 리셋, 토큰화, 디지털화, 자, 이것의 속성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모든 자유를 뺏어서 그들이 그것을 수치로 산정해서 그것을 토큰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하나의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생체 정보, 여러분들 유전자 정보가 하나의 상품이 되어서 기업과 정부, 각국의 기업이나 정부 그들끼리 거래를 합니다. 팔 수 있죠. 자, 이렇게 팔린 정보들, 자, 그것을 이용해서 민간 기업이나 아니면 특정 나라의 정부에서 시민들을 통제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했던 어떤 행위, 대량 학살 행위 외에도 이제 사람들의 생체 정보를 추적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자, 이런 시스템을 이미 이스라엘의 그 서한지구 같은 데서 많이 한 바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어떤 민간 기업인 팔란티어나 이런 기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민간과 공공 파트너십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어떤 벽은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우리의 동의도 없이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어떤 기업 관료에게 주권을 헌납한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민들이 피터 틸한테 투표했습니까? 빌 게이츠한테 투표했습니까? 선출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앞장서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다. 자,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벌어질 미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디스토피아적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저항한다라고 하면은 하루아침에도 이들의 의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수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그 정책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 때 모두가 마스크를 거부하고 백신을 거부했다라고 하면 팬데믹 통제가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통제 불가입니다. 두 손 두 발 들었을 것입니다. 정부나 질병청에서 미안하다, 팬데믹 같은 거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주권을 정부에게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자, 주권은 내가 행사해야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정부에 넘겨주는 순간 여러분들 주권이 사라지고 완전하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권 행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죠. 팬데믹이 가짜인 걸 알아야지 주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짜라고 생각하면은 무섭기 때문에, 공포에 질렸기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고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서 이성이 마비됐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속을 일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똑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앞으로는 이들이 범죄라든지 칼부림, 차량 돌진,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킬 것입니다. 마약 같은 거. 자, 이런 거를 주류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약범을 못 잡은 이유가 신분증을 도용해서 그렇다. 만약에 디지털 신분증이었으면은 이 마약은 유통되지 않았을 것이다. 내지는 이 사람이, 이 범죄자가 계속 현금을 써서 추적하지 못했다. 만약에 CBDC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이었으면은 완전하게 이 사람을 추적해서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이런 식의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언론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약이나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 현금을 쓰지 말고 디지털 화폐로 바꿔야겠구나. 내 돈을 예금 토큰으로 바꿔야겠구나. 나의 실물 신분증을 없애고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여론이 바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유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어떻게 맞췄습니까? 백신을 안 맞으면 어디 뭘 못하게끔 했죠?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무언가를 하게끔 했습니다. 상점에 가서 뭘 살 수 있게 하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하고,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자, 자신의 어떤 원래 자기가 누렸던 자유가 특권이 돼버린 것이죠. 백신을 맞으니까 난 백신을 맞아서 저기 가서 뭘 할 수 있어. 특권을 만들어놨죠. 여러분들이 원래 했던 것들입니다, 그것은. 근데 왜 특권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주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것이 특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권을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특권이 아니었을 것. 자, 그렇죠. 자, 우리는 주권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저항했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내내. 자, 그래서 백신도 안 맞았고, 그리고 그들이 5인 이상 못 모이겠을 때도 다 모였죠. 여러분들 주권을 행사해야지만 그 주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권을 헌납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주권이나 자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이들이 진행하려는 이 토큰화, 그 디지털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게끔 여러분들에게 그 여론을 조성할 것이다. 어떤 사건 같은 걸 이용해서 할 것이다.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육류 소비를 줄여야 되고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기차를 타고 전기차를 일주일에 50km 이상은 달리면 안 된다. 자,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스마트카라고 하죠. 정부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스마트카는. 자, 그래서 전기차를 도입하는 것은 기후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백신이 코로나를 막기 위한 게 아니었듯이, CBDC가 범죄를 막기 위한 게 아니듯이, 자,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스마트카는 편리함도 아니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함도 아닙니다. 스마트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 스마트 센서, 그리고 카메라들,
자, 그것은 인류를 통제하는 데 쓰입니다. 이 사람의 눈꺼풀이 1초에 몇 번 껌뻑이는지, 자, 이것이 껌뻑이는 속도가 느려지면은 그거는 졸음운전으로, 이 스마트카에서 졸음운전으로 인지하고 이 사람의 차의 시동을 꺼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허를 접근 못하게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죠. 디지털 아이디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아이디로 연결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운전면허증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나 여러분들이 타는 차, 자, 이것도 다 디지털 아이디에 연결됩니다. 차도 아이디, 여러분들의 디지털 아이디로 인증을 해야지 차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스마트카고, 스마트 시티 내에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디지털 아이디나 생체 정보로 인증을 해야지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상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있는 디지털 아이디로 인증하든지 여러분들의 안면 인증을 해야만 상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인 점포의 형태로 나올 것입니다. 무인 점포. 자, 이들이 갑자기 신분증을 찍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자, 그래서 무인 점포는 이 사람이 계산을 안 하고 도난을 어떤 절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미성년자가 와서 술을 사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방지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는 무인 점포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무인 점포에서 여러분들 신분증을 찍게 됩니다. 디지털 아이디. 그래야지 이 점포의 문이 열리고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시티 내에는 모두 이런 기능들로 가득 찬 건물과 인프라가 깔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는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것이 우리가 반대하는 이 15분 도시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실제로 구축된 그런 나라나 도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이지, 이들이 이야기하는 팬데믹을 막는다라든지 범죄를 막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기후변화를 막는다라든지, 자, 이것은 이들이 내세우는 거짓 명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나오신 회원분들 발언 계속 들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하실 분들이 많이 없는데 문영철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 라고 합니다. 오늘로써 203회 집회입니다. 횟수로 따지면 한 6, 7년 정도 계속 집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 3년까지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허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걸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백신을 맞지 말으라고, 백신은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목 터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일단 행안부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사망률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대한민국의 사망자는 25만 명에서 27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35만 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36만 7천 명이 사망을 했고, 2022년에는 3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기 전보다 약 30% 정도 사망률이 늘었고, 또한 코로나 백신을 맞기 전보다 암 발생률이 몇백 프로가 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가보면 암 환자가 득실득실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백신의 부작용에 의해서 컨디션이 안 좋다,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고, 감기약을 아예 밥처럼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백신이 무슨 작용을 했는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불임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 백신을 맞고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사회적으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부터 2022년, 2003까지 백신 맞지 말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코로나 백신, 보통 백신은 백신의 개발 기간은 10년 이상 걸리는데 단 몇 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 놓은 백신이 과연 안전할까? 거기에 의문을 던지면서 백신을 일단은 맞지 말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 한번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을 때 mRNA 방식으로 맞았습니다. 인류에서 최초로 mRNA 방식의 백신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몸속에 주사를 했는데 2025년 4월 작년 기사에 어떤 기사가 떴냐면 mRNA 동작 방식을 이제 알아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mRNA 동작 방식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백신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실험실에 쥐들 상대하듯이 실험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국의 베어스 시스템에 가보면 거기에는 백신 부작용을 거기에 스스로 내가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겼다고 올리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백신 부작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말을 해도 끝도 끝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앞에 놓고 3시간 4시간이든 이 코로나 전염병 이 허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우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허구고 사기고 이 백신 회사, 제약회사들 그리고 전 세계 정부가 짜고 사기를 쳤다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단돈 10원이라도 들어오니까 그래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지.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라고 여러분들 생명을 지키라고 우리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열정을 들여서 경찰들한테 고발당하고 검찰들이 우리를 조사하고 방송국에서 우리를 그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라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지키라고 단돈 10원도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시킨다고 입마개 하루 종일 쓰고 정부가 시킨다고 5명 이상 못 모이고 이게 자유를 갖고 있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까? 그걸 지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젠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년 동안 떠든 목숨 지키고 건강 지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행안부에 들어가서 보시면 대한민국 연간 사망자가 3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25만 명, 6만 명, 7만 명 연간 죽던 사람들이 이제 35만 명, 36만 명, 37만 명이 죽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경고를 무시했던 여러분들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외칩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라고 여러분들의 자유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 뭔지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지갑에 현금이 있다고 칩시다. 이 현금을 가지고 저기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 가서 딱 내미니까 여러분들 현금은 여기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저기 남대문 시장 가서 쓰세요. 이렇다 그러면 그게 현금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이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의정부에 갔습니다. 또는 인천에 갔습니다. 현금을 내밀었더니 이 현금을 의정부에서 또는 인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현금입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출출해서
포장마차에서 무엇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돈의 사용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게 현금입니까? 근데 제가 공상과학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한번 작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합니다. 곧 빚이죠.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될 그 빚으로 민생지원금이라는 것을 1인당 10만원씩 15만원씩 나눠줬습니다. 그 민생지원금 가지고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쓸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민생지원금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껌 한 통을 지금 살 수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받았던 민생지원금이 부산에 가서 쓸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정부에서 공짜로 준 거라고요. 그게 어떻게 공짜로 준 겁니까? 여러분들 세금으로 국채 돈을 발행해가지고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10만원 15만원을 줬지만 그게 돈이 아니라 어디 가선 쓸 수 있고 어디 가선 쓸 수 없고 기간 지나면 못 쓰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처럼 기간을 둔다든지 사용처에 제한을 둔다든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지역의 범위에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기능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돈들을 전부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만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합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으로 하고 CBDC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하고 대한민국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못해서 안달이죠. CBDC 작년에 테스트했는데 올해 또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현금을 디지털 형태로 바꾸면 그 돈이 사용처가 정해지고 사용기간이 정해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경고를 합니다. 백신 맞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백신 맞은 결과 사람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추가 사망률이 발생을 한 걸 여러분들이 무시했죠. 이제 또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를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무시를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젠 여러분들의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래밍 가능하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기능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세금을 밀린다. 세금 밀리면 여러분들의 디지털 화폐 CBDC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부가 시키는 뭔가를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또 코로나처럼 어떤 전염병 사기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돈을 쓸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현금이 아니니까 디지털 화폐 민생지원금 써보지 않았습니까? 민생지원금으로 여러분들 밥은 먹을 수 있었지만 전기요금 낼 수 있었어요. 가스요금 낼 수 있었어요. 아니면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까? 전철을 탈 수 있었습니까? 근데 그건 공짜로 준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세금이고 국채를 발행한 겁니다. 돈입니다. 돈. 그 돈을 디지털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니까 사용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테스트에 불과했고 이제 앞으로 모든 화폐를 다 디지털 형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돈이지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라고 재산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백신 맞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무시한 결과가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추가 사망 한 해에 10만 명씩 더 죽어가고 암과 불치병들이 늘어나고 불임이 늘어난 것 그 결과입니다.
이 선각자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돈, 재산 지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냥 현금 쓰십시오. 디지털 화폐 만들어라 그러면 안 만든다고 하십시오. 간단합니다. 뭐 나와서 싸우면서 불장 돌 던지고 화폐병 만들어서 던지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화폐 만들어라 그럴 때 나는 그것을 쓰지 않겠다 그러고 만들지 않겠다 그러고 현행 피아트 머니를 여러분 사용하겠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 간단한 것 동안 간단한 것조차 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고 부작용 당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또 당하게 됩니다. 이 간단한 걸 못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는다고 하면 이 사회에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이 애를 낳았다고 하면 그 애를 좋은 세상 미래에서 키워나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헛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7, 80년 헛살다 죽게 되는 것이고 남 좋은 일 시키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간단하게 얘기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진실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고 진실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들을 사람들은 본인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진실을 외칠 때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문제점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일단은 그 앞에 집회가 지나가니까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된 것 같은데?
네, 집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치 이데올로기로 분열돼서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이거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전 세계에 어떤 양당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런 모든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의도된 어떤 정치 공학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정치인들은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정치 싸움은 일이 아닙니다. 실제 일, 예를 들어서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고 어떤 정책을 만들고, 이 일은 관료들이 하죠. 정치인들은 법안을 발의해서 올립니다. 그 일만 합니다. 의회에서. 자, 근데 그것들이 자기들 머리에서 나올까? 이 국회의원들이 올린 여러분들이 국회 입법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들이 올리는 이 법안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올리는 이 법안들을 보시면은 모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국회의원들 머릿속에서 나온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왜냐면은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죠. 팬데믹에 대한 내용도 있고, 기후변화 얘기도 하고, 팬데믹, 기후변화, 그리고 AI, 이런 법안들이 막 올라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어떤 싱크탱크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이 한국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조국혁신당 이런 당에서 올리는 이 법안들이 그들 어떤 정당이나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안들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자, 이 법안들은 전 세계의 많은 정당들에서 비슷한 법안들이 다 발의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어떻게 한국의 정치인들이 한 거랑 똑같이 하지? 다른 나라에서 법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기, 다른 나라들에 새로 올라오는 이런 법안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이나 아니면 UN 산하에 있는 193개국, 자, 이 모든 나라들, 자, 이 나라들의 이 법안을 정치인들이 만드는 겁니까? 그들이 발의하는 겁니까? 아니죠. 글로벌리스트가 실제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이 글로벌 엘리트 집단의 의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방금 오주영 회원님이 오셨는데, 오주영 회원 발언 들으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 오주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가 시작된 지 지금 6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2020년 조직이 돼가지고 지금 6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 방금 전에 여기 앞을 지나간 반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전에는 저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진실을 알고 깨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답답함이 심했던 나머지 엄청나게 이제 지나간 시민들에게 화도 내고 그런 식으로 시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조차도 오늘 이 앞을 지나간 시위를 보면서 적어도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자신들이 적이라 생각하는 존재에 대한 증오로만 가득한 시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아까 이 앞을 지나간 그런 시위대, 그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이 단체만의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딥스테이트라는 극소수 엘리트 세력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배후의 세력이 뒤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온갖 일들을 선출되지도 않은 그런 소수의 엘리트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어딜 가든지 간에 이 지금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이런 시대죠.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과연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까지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는 시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 폭로가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주식처럼 팍팍 오르지 않고 내린다고 아쉬워하고 망했다고 한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물 화폐도 아닌 그것을 다 실물 화폐로 사고 팔고 했는데, 그 비트코인이란 걸 만든 사람이 이번에 미국의 폐퇴 성역자 억만장자인 제프리 앱스타인이 비트코인의 창시자라는 그런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태가, 아니 이 진실이 심각한 것인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뒤에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딥스테이트들이 진짜 화폐도 아닌 걸 만들어서 지금 결국에는 비트코인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모든 실물 화폐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화하려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진실이 과연 우리가 진짜 적인지 누군지 아는 그런 활동에 한국인들이 과연 이걸 얼마나 깨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선동돼서 또는 언론에 세뇌돼서 자기네들 진짜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좌쪽도 그렇고 우쪽도 그렇고 가짜 적들에게 증오를 퍼부어대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화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이동동성도 15원 도시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통제를 하려고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군지 모르니 비트코인을 앱스타인이 만들었다는 그런 루머가 떠더라도 가만히 있는 거고, 언제나 가짜 적들에게 증오심을 퍼부어내면서 이런 극심한 갈등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글로벌 엘리트 세력이죠. 글로벌리스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현물 화폐를 모조리 디지털 데이터화 시키려고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물 신분증을 없애고 여러분들의 신분증을 전부 스마트폰 속 데이터로 바꾸려고 하는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 또한 여러분들의 이동 동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15원 도시, 또 이 모든, 아니 이외에도 수없이 넘쳐나는 악한 계획들을 자기네들이 자랑스럽게 부르는 이름인 크레이트 리셋, 그런 아젠다를 크레이트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에 저항해서 한번 싸워봅시다. 그 가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딥스테이트를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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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신분증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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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제로 음료 많이 드시죠? 제로 음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가 오늘 성능이 엄청 좋네요. 잘 들릴 것 같은데. 여러분, 제로 음료를 지금 2030 MZ세대가 엄청나게 좋아해서 제로 콜라, 제로 환타, 제로 사이다 뭐 등등 엄청 마시고 있는데요. 그 제로 음료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번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 그 나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설탕세를 걷겠다고 하다가 도입하려다가 지금 말을 바꿔가지고 또 설탕 부담금이라는 거를 도입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탕이 과연 그렇게까지 뭐 나쁜 것일까요? 뭐 설탕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다 그러는데
때문에 당뇨병에 진짜 걸리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그 인공 감미료 그것들이 훨씬 더 설탕보다 나쁘기 때문입니다. 설탕보다 인공 감미료, 다른 말로는 대체당이라고 요새는 부르더라고요. 인공 감미료 하면 듣기 싫은지 대체당이라고 부르는데 합성해서 만든 인공 감미료를 대체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체당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스테비아, 그리고 에리스리톨, 그리고 말티톨, 그 다음에 또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등등등, 사카린 나트륨, 사카린, 등등 여러 가지 인공적으로 합성시켜서 만든 그 짝퉁 가짜 감미료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설탕을 좀 드시고 뜀박질을 하든 걷든 조금 가벼운 산책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설탕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공감미료가 왜 나쁜지 아십니까? 지금 WHO라는 세계보건기구도 나쁜 악마 집단이지만 그놈들이 우리에게 아스파탐보다 더 사악한 걸 먹이기 위해서 진실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아스파탐을 먹으면 복부팽만 및 설사, 그리고 여러가지 이렇게 장내 미생물 등등 여러가지 나쁜 그런 부작용을 끼친다 이러면서 지금 아스파탐보다 수크랄로스를 밀고 있습니다. 근데 수크랄로스는 더더욱 나쁜 것입니다. 아스파탐도 나쁘지만 수크랄로스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교란시켜서 굉장히 나쁘게 만들고, 그리고 또 DNA를 손상시킵니다. DNA 유전자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과 염증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암에 걸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수크랄로스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부작용을 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에리스리톨 아시죠? 시원한 단맛을 가진 에리스리톨은 에리스리톨 혈관 농도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심장 마비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더 높아집니다. 인공감미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종합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생태계 교란, 그리고 성호르몬 조숙증에 걸리게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문제 및 여러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게 하고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DNA가 손상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걸까요? 인공감미료가 이렇게? 그리고 복부팽만 및 변비, 설사 이런 건 약과입니다. 여러분, 수크랄로스는 여러분이 대장이 다 있으시죠? 대장이 누수가 됩니다. 샌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의 대변이 제대로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장 밖으로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새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수술을 받아야 한다든지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게 수크랄로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한 가지 연구하고 있는 게 수크랄로스랑 아세설팜 칼륨을 같이 복용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것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서 만든 화학적인 감미료를 드시고 계십니다. 어디에 다 넣고 있다? 제로 음료에 넣고 있다. 제로 음료 과연 좋은 것인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냥 설탕 먹어라. 설탕 먹고 조금 산책하시면 되고요. 설탕이 그렇게 걱정되면 설탕을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조금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인공 감미료를 먹고서 살 빠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전혀 없고 오히려 성인의 제2형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뇨병에 걸리게 하는 게 인공감미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공감미료의 허상에 속아서 제로 음료 드시고 이러시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히려 면역력 떨어지고 암에 걸려서 죽게 되고 심혈관 문제 생깁니다. 심장마비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인공감미료 대체당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게 뭐다? 설탕 부담금을 걷자라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의견일까요? 아니겠죠? 누가 시켰을까요? 위에서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들이, 악마 세력이 설탕 못 먹게 하자, 설탕을 줄이고 인공감미료를 먹게 만들자, 그래서 빨리 암 걸리고 심혈관계 질병 걸려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라 위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설탕세 걷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이라서 난리가 났죠. 온 국민이 다 걷게 하는 거는 결사 반대. 왜 소금세도 내라 그러냐 이러면서 반대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지금 소금 좋은 거를 좀 깨닫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지금 말을 바꿔서 설탕 부담금을 내자 그러는데, 부담금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이 아니구나, 온 국민이 내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모든 음식, 식재료 이런 거에 다 설탕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배달 음식에도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만일 설탕 부담금을 내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음식 자체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배달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배달할 때 당연히 음식 올라가죠. 그럼 배달시키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준조세다. 조세도 세금이죠. 준 정도에 해당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착한 증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착한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작년에 드라마 보면은 사극 하나를 했습니다. 탕류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그 탕류를 보면요, 그늘에 앉아있으면 그 백성들한테 뭘 걷냐면 그늘세를 걷습니다. 그리고 대변을 보면요, 인분세를 걷습니다. 다리를 건너야 되면 다리세를 걷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밤에 일을 해야 되면요, 횃불을 켜야 되잖아요. 횃불세를 걷습니다. 가난한 그 백성들에게 온갖 착취를 다 뽑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고혈을 다 뽑아먹는 건데요, 이게 설탕 부담금이라 그래서 세금이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설탕이 들어가는 모든 음식의 가격이 다 오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판매하고 만드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낸다는 얘기죠. 그걸 먹기 위해서. 그럼 결국 우리는 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세금이랑 다릅니까?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눈 가리고 또 아웅하는 겁니다. 설탕을 이렇게 돈을 내게 만들면요, 설탕 부담금이라는 걸 통해서 설탕 먹으면 돈 내라, 설탕 더 넣을 거면 더 돈 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뭘 먹게 되나요? 대체당, 인공감미료, 합성감미료를 먹게 되고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그걸 넣게 됩니다, 음식에. 그러면은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 떨어지고, 암 걸리고, 심장마비 오고, 심혈관계 문제 생기고, 호르몬 교란 오고, 장내 생태계 교란 오고, 망가지고, 장내 미생물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장누수 증후군으로 여러분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나라가 정말로 진정으로 여러분을 생각해 주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까? 설탕 부담금 내서 의료비를 돕겠다. 이거는 정말 허울 좋은 말도 안 되는 명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명분을 위한 그런 핑계거리인 것입니다. 이게요, 과연 공공의료를 도울지도 의문이지만 덮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탕 못 먹게 해서 대체당 먹게 하고, 여러분 인공감미료 먹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건강 다 망치고, 그러면서 설탕은 줄이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나쁜 걸 먹이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설탕이 여러분의 건강에 100만 배 이상 좋습니다. 저는 설탕이 너무 걱정되시면 항상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냥 이거 드십시오. 꿀 드시고요. 그리고 그냥 과일 갈아서, 그렇게 걱정되시면 요리할 때 과일 갈아서 그 과즙을 넣으십시오. 그 과일을 넣어도 됩니다. 갈아서. 그리고 아니면은 뭐 메이플 시럽,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정 너무 걱정된다 이러면은 그냥 그 사탕수수 비정제 원당 사서 넣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메이플 시럽은 빵 같은 거 먹을 때 정말 맛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좋습니다. 이렇게 양식 쪽으로 이제 과자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여러 가지로 메이플 시럽은 맛있고요. 여러분 제발 나라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설탕세에서 설탕 부담금으로 말을 바꿨다. 이거 완전 여러분 갖고 노는 겁니다. 뭐 이재명이 제안한 의견도 아니겠지만, 그 거대한 그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글로벌리스트 악마 세력이 각 나라의 대통령들을 다 위에서 조종합니다.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설탕 대신 대체당 먹여라, 인공감미료 먹여라, 이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속으실 겁니까? 제로 음료가 맛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제로 음료 그래요, 단맛은 좀 덜합니다. 근데 맛 이상합니다. 제일 요상한 맛이 아세설팜 칼륨입니다.
제일 요상해요. 맛이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맛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내 차가운 시원한 단맛 압니다. 저도 먹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인공감미료 안 먹어본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기 서 있는 우리조차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피합니다. 차라리 설탕 들어있는 음료를 마십니다. 그리고 옛날에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음료를 찾아서 마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도 한 가지 정도씩은 들어갑니다. 뭐 말티톨 시럽 뭐 일단 말도 안 되는 거 집어넣고 액상과당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액상과당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액상과당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테비아를 말을 바꿔서 스테비올 배당체라고 다르게 불러서 집어넣더군요. 스테비아나 스테비올 배당체나 뭐 그게 그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요 유럽에서 영국에서 하려다가 지금 빠꾸 먹은 게 있습니다. 유럽에서 디지털 아이디를 하려다가 지금 수천만이 나와서 좀 막아진 듯 보이지만 디지털 아이디 유럽에서 열심히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식 디지털 아이디를 하느냐 뭐 유럽식의 디지털 아이디를 쫓아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디지털 아이디 자체를 하는 거를 반대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아이디가 완전히 디지털 신분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지털 아이디라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을 이렇게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디지털 아이디라는 것은 여러분. 근데 디지털 아이디로는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종류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또 그리고 모바일 또 뭐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모바일 핸드폰 안에 넣는 그런 식으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디지털 아이디를 굳이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실물로 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시대가 앞으로 얼마나 위험한 세상을 가지고 오고 위험한 시대를 끌어올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원, 천국이죠.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디스토피아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안타깝지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악마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악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디지털 시대는 우리를 추적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 그런 디지털 디스토피아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을 반대하시고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게 되면요 여러분 나중에는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 이력까지도 디지털 신분증 안에 들어가서 연동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는 여러분이 건강상의 문제로 그 코로나 백신을 피하실 수 있었던 분들도 이 디지털 신분증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다음번에 가짜 팬데믹이 올 때에는 여러분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제일 먼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신분증, CBDC, 뭐 백신 이력 전부 다 연동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노동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 여러분 지금 버스 운전하시고 택시 운전하시고 지금 운전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택시기사는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버스 기사님들 일자리 잃게 됩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버스 나옵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좋으십니까? 내 일자리 뺏기고 기본소득 받아서 아싸 일 안 하고 너무 좋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기본소득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왜 소용이 없느냐? 디지털 시대가 되면은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CBDC라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여러분을 옥죄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에 대한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받아서 뭐합니까? 돈에 대한 자유가 없는데 내 돈이 아니라 나라가 정부가 통제를 하는데 기본소득 받으면 뭐합니까? 나라에 뭐 하나 나쁜 말 했다가 대통령 욕했다가 찍히면 벌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차감됩니다. 동시에 바로 전자지갑에서 여러분의 돈이 차감이 됩니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 침 한 번만 뱉어도 바로 여러분 전자지갑에서 여러분 돈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뭐 하나만 정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해도 그걸 벌금으로 매겨서 전자지갑에서 여러분의 돈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정부 욕도 못하고 나라님 욕도 못하고 모든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전자지갑,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은 돈에 대한 자유를 모두 다 잃게 됩니다. 몽땅 다 잃게 됩니다. 전부 다 잃게 됩니다. 좋으십니까? 내 돈인데 내 돈이 아닙니다. 누구 돈입니까? 정부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 전자지갑이라는 것을 핸드폰 안에 앱을 깔아서 전자지갑 앱에다가 기본소득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 CBDC,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화폐를 요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전자화폐 나쁘다 얘기했더니 스테이블 코인으로 방향을 이렇게 바꾼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화폐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쪽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둘 다 병행해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통제 시대, 통제라는 건 누굴 통제합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여러분을 포함한 여러분 국민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게 정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부니까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정부가 우리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감시하고 추적하고 통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안면인식 CCTV, 지능형 CCTV를 안면인식 CCTV라고 부릅니다. 안면인식 CCTV라 그러면 여러분이 중국처럼 생각하고 거부감을 가질까봐 말을 바꿨습니다. 지능형 CCTV, 그리고 디지털 화폐, 그리고 디지털 신분증을 통해서 여러분을 감시, 추적, 통제하려고 지금 디지털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과연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루빨리 깨달으시길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백신은 그 어떤 것도 맞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뭐 차승원도 RSV 뭐 백신 홍보하면서 아직도 안 맞았냐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차승원이 좋다 그래서 가서 달려가서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동석은 그래도 대상포진 그거 홍보하면서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기죽어, 음매 기죽어 이런 느낌으로 광고를 하던데 차승원은 조금 뻔뻔하게 하더군요.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연예인들도 딥스테이트의 하인이라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뭐 딱히 차승원이 미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신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을 빨리 죽이거나 아니면 느리게 죽이거나 그 셋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런 수단일 뿐입니다. 백신은 애초에 처음부터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고 죽이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 백신입니다. 백신 예방접종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PCR도 가짜이고 사기입니다. 그거 어차피 처음부터 양성 면봉, 음성 면봉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영어로도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송이 됩니다. 여러분 PCR에 속으시고 백신에 속으시고 그리고 안면인식 CCTV에 속고 그리고 디지털 화폐에 속고 언제까지 다 속으실 겁니까? 여러분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아이디에 속고 우리를 과연 편리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아프고 병들고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예전에 1894년인가? 그때 돌아다녔던 웹툰 그림이 있습니다. 뱀이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근데 거기 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리백시네이션. 백시네이션이 뭐냐면 예방접종을 뜻합니다. 백신 접종. 앞에 R2가 붙었으니까 재접종하라는 뜻입니다. 뱀 안에 리백시네이션이 적혀 있고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신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독이 있으니까 맞지 말라는 그런 홍보 문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미 백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었단 얘기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도 그랬는데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백신을 맞고 여러분이 천천히 죽느냐 아니면 빨리 죽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백신 예방접종 너무 믿지 마십시오. 아니 너무 믿지 맞는 게 아니라 아예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 분단이 될 때부터 이미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악마 세력에 점령당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 정부, 이 나라 대통령, 이 나라 정치인들 다 믿지 마십시오. 단 한 명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명도 지지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로 음료에 속지 마십시오. 제로 음료 여러분을 아프고 병들게 합니다. 암에 걸리게 하고 심장마비 오게 하고 심혈관 질환, 그리고 호르몬 문제, 그리고 장내 생태계 파괴, 장내 미생물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장 누수돼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좋은 것입니까? 좋은 세상입니까? 이게 좋은 세상입니까? 설탕 부담금 내라면서 더 나쁜 대체당 먹이려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의 돈에 대한 자유까지 다 뺏어가려고 디지털 화폐 하자 그러고, CBDC 스테이블 코인 하자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 여러분, 정말 이건 악마의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진실에 눈을 뜨고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진실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제발 나오십시오. 서울, 경기도 지역 사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뛰쳐나오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발 뉴스에서 하는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뉴스를 아예 끊으십시오. 여러분, 뉴스를 아예 안 보면 됩니다. 아마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딥스테이트 악마 세력의 말에 더 세뇌 잘 되도록 하는 주파수를 흘려보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 뉴스를 끊고 차라리 우리 방송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애가 탑니다. 진실을 빨리 온 세상에 알려야 하는데 우리 숫자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세력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많이 나와주셔야 힘을 보탤 수 있고요. 그리고 진실을 많이 아시는, 돈이 좀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은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기부도 해주십시오. 저희는 속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국제기구, 난민기구, UN 난민기구, 유니세프, 그리고 국제 난민들, 애기들 돕고 아이들 돕는다고 그 뻥치는 그 나쁜 국제기구 같은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10명 남짓 나와서 하는데 우리는 속이지 않습니다. 힘도 없고요. 그럴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니세프 기부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해외 아동 돕는다 그러는데 다 뻥치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그 악마 세력이 얼마나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로 그 불쌍한 아프리카 난민들, 아동들을 돕는 거는 1%나 갈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 버스 지나가는데 여러분, 자율주행 버스 나오면 여러분들 일자리를 잃습니다. 자율주행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결사 반대하셔야죠. 버스기사님들, 택시기사님들, 뭐하고 계십니까? 자율주행 이제 나오면은 여러분 다 일자리 잃고 나라에서 그 거지같이 기본소득이나 받아서 나라 눈치 보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라가 내 돈을,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나라가 내 돈을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 권한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 권리를, 돈에 대한 나의 권리를 나라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내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돈을 뺏기면은 우리는 거의 모든 걸 뺏긴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자유를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뺏기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기본소득 주면 너는 앞으로 고기는 한 달에 300g만 먹고 나머지는 곤충, 벌레 음식 먹어라. 그걸로 음식 만들어줄게. 그러면은 그거 먹어야 됩니다. 설국열차 보셨죠? 봉준호 감독이 바보가 아닙니다. 설국열차에서 바퀴벌레 양갱 나오죠? 그거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그게 설국열차를 만든 봉준호 감독이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악마 세력을 알기 때문에 그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영화, 드라마에는 이미 그림자 정부를 언급하는 드라마도 많습니다. 최근에 판사 이한영이라는 드라마에서 아예 대놓고 그림자 정부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이제 제발 눈을 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돈이든 아니면은 자기 머릿수로든 여기 나오시든
아니면 돈으로 멀리 사시면 보태주시든 둘 중 하나라도 꼭 제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은 구호 같이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끝에까지 나와. 선수만 끝에까지. 여기 오세요. 디지털 아이디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여기. 잘 뜯어야 돼. 숨 쉬는 게 저거. 네, 여기.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같이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생체정보 강탈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감사합니다. 안면인식 신원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15분 도시 반대한다. 거주의 자유 말살하는 15분 도시 반대한다. 인류 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화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안면인식 신원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개인정보 다 털리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